8주차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이름 얘기의 후속에 해당하는 로컬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 내용 다양한 내용들 등장했는데 일단 이름 사전 한 권만 꽂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장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4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이름 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장에 아무데나 새로운 이름 적는다고 이름 사전에 등재해 주는 것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평소처럼 적다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붙잡고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사전에 일종의 소유권이 존재한다. 네 거 내 거가 존재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모듈의 이름 사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모듈들마다 자기만을 위한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dir, vars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의 내용을 보여준다. 여기서 나는 이 dir 호출식, vars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놨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를 들면 타임 모듈 이름 사전에 이름을 쓰고 싶다. 거기 적혀있는 슬립이라는 이름을 내가 적고 싶다 할 때는 풀네임을 적은 게 가능했었어요. 그 풀네임을 적음으로써 남의 이름 사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그렇긴 한데 보통은 제정신이라면 내 손으로 그런 이상한 할당문 등등을 직접 적으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풀네임이 아닌 이름을 적어뒀고 그 이름이 포함된 문장을 실행할 때 만약에 그게 할당문 는 왼쪽 자리였다 라면 그 이름을 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줄 거예요. 풀네임이 아닌 그냥 넘버는 3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다가 3을 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려 했던 순간이라면 이름 사전들을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내 이름 사전에 프린트라는 이름이 있나 확인해요. 만약에 없다면 걔랑 상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게 됩니다. 거기에 프린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이름을 쓴 셈 쳐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내 이름 사전에도 빌트인 사전에도 없는 이름을 방금 전에 계산하려고 했다라면 그때는 name 에러가 뜨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이름 사전 얘기를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업에서 그렇게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스코프 관점을 적용해 봤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함수와 모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 파일들 8개를 준비해 왔고 걔네들 살짝 구경해 보고 요 뒤에 정리 슬라이드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있기는 한데 너무 엄청 간단하니까 걱정은 마시고 차근차근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뒤 슬라이드는 이제 내용 정리 해갖고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마지막에 확인해보면 대충 한 2시간 정도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 목표 살짝 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열어봅시다. 8-1 예시 1번이에요. 일단은 우리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 계산하면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던져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dir 호출식을 한번 적어봤어요. 각각의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여기서의 나가 뭐로 간주되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 .py 파일 내용물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듈 내용물을 구성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맨 땅에다가 dir 호출식 적어놨고 그걸 바로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출력하고 바로 dir 해가지고 내 이름 사전을 까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해봤던 것처럼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 따라서 이전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들만 여기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문장으로서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면 요거 실행하면 funk1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재가 될 거고 거기에 이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unk1 함수 정의 실행한 다음에 이름 목록 확인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funk1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unk1 호출식을 계산할 거예요. 요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다시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을 계산해서 그걸 갖고 출력을 바로 해버릴 거예요.
근데 요 dir 호출식을 지금 여기서는 함수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 자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funk1을 호출하면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dir 호출식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긴 지금 할당문이 적혀있고 넘버는 3 적혀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맞다면 요 이름 넘버는 내 이름 사전,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funk1 내용물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름 사전을 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실행하고 다시 요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름 넘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을 바로 출력하도록 지금 우리가 시도를 할 겁니다. 요 전반적인 코드가 어떤 느낌대로 실행되나 각각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F5 눌러보시면 해갖고 이것저것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대뜸 해보니까 모르는 이름들밖에 없고 함수 정의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새로운 이름 funk1이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unk1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내 이름 사전을 까봐야지 하고 우리가 코드를 적어놨었는데 출력 결과를 보니까 아무 이름도 지금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내 이름 사전 이름 목록 보여줘 했더니 0칸짜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셈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짚어볼 만한 건 우리 이제까지 봤었던 모듈 이름 사전, 우리가 아무 이름도 등재 안 했어도 이상한 이름들 들어있는 모듈 이름 사전이 존재했었고 타입 모듈 안에도 엄청 많은 이름이 있었고 빌트인 모듈 안에도 이름들 많았어요. 여기서 지금 살펴본 요 이름 목록은 어떤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일 텐데 그 이름 사전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은 아닐 거다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름이 하나도 안 적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당문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 사전에 넘버 등재하고 거기다 3 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 사전 까볼래 하니까 비어있던 이름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dir 호출식을 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 적어놨더니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기서의 나는 일단은 모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제3의 뭔가의 이름 사전을 까본 거고 그랬더니 이름이 하나도 없었고 이 할당문 실행했더니 이제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지금 3이 담겨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모듈에 적혀 있었던 그 남은 코드들을 실행할 거예요. dir 호출식 해봤더니 그 있었던 funk1 미리 우리가 등재했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수식 넘버를 계산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넘버라는 이름을 일단 내 이름 사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넘버를 찾아요. 없잖아요. 빌트인 이름 사전에서 찾을 겁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윗줄에 어딘가에 넘버는 3 엔터를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동일한 이름 넘버 6글자를 적어놨음에도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새로운 이름 사전을 지금 써먹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함수 내용물 안에서 할당문 실행했더니 그 방금 새로 만든 텅텅 비어 있었던 그 이름 사전의 넘버를 등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의 넘버를 등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넘버 계산하려고 시도했을 때 네임 에러가 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뭐가 그럴싸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화면에 3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넘버에 3을 담아놓고 그 3을 출력하는 걸 목표로 지금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뭐를 바꿨냐? 할당문을 맨 위에다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임 에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등재를 먼저 하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걷다가 0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코드는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넘버는 3 엔터 할당문까지 동등해요. 저는 지금 이 넘버는 3 할 때 그 원래 0 담겨 있었던 그 모듈 이름 사전의 넘버에다가
3을 대신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다가 넘버는 0하고 엔터를 쳐놨어요. 남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F5를 눌렀을 때 과연 화면에 맨 마지막에 3이 출력이 될 거냐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예시가 8개가 있단 말이에요. 파일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이 시점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뒤에 있는 예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0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0이 뜨냐? 0을 마지막에 담아놨으니까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달리 말하면 넘버는 3 엔터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할당문을 한 번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에다가 3을 담은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걔는 어디다 담아놨냐? 아까랑 똑같이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새로 만들어갖고 텅텅 비워놓고 스타트하고 있는 그 완전 다른 이름 사전에 넘버가 지금 역시나 아까랑 동등하게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3이 담겨 있겠죠.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조금 슬프긴 하지만 8-2까지 시험 범위예요. 8-3 지도까지.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예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세 번째 예시는 첫 번째 버전, 아까 전에 넘버는 제로 엔터 치지 않았던 순수한 버전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문장을 하나를 추가를 해뒀어요. 어디다 추가를 해뒀냐?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추가를 해뒀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글로벌문이라는 거 하나를 적어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거 한 줄 차이입니다. 지금 넘버에 3을 담는다 똑같이 하고 있고 마지막에 넘버를 출력한다까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하나를 적고 안 적고의 차이를 우리가 F5를 눌러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성공적으로 3을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난 직후 함수 출식을 계산한 직후 시점에 이름사전, 모듈의 이름사전을 까봤더니 이름 넘버가 진짜로 모듈의 이름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도 3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을 어디서 담을 수 있냐? 현재 코드상으로는 지금 넘버에 3을 담을 만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함수 내용물 안에 적어놓은 할당문이요. 이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동안 이름 넘버를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고 걷다가 3을 담았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함수 내용물 안에다가 dir 호출식 적어놨단 말이에요. 내 이름 사전 이름 목록 보여줘 했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할당문 실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지금 아무 이름도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당문 실행하는 동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그 이름 사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차이를 이 글로벌문이라는 걸 적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성했다 보시면 돼요. 이제는 진짜로 3이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과제 넘버1 코드 작성하다가 뭔가 잘 목표대로 동작을 안 한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를 들면 뉴 넘버 베이스볼 안에는 지금 뭐 스트라이크즈, 볼즈 이런 이름들 잔뜩 있는데 나도 지금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인지 출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저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트라이크즈라는 이름 나도 좀 가져가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제야 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 예시까지는 간단하게 구경만 해본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예시를 가지고 걔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문이라는 친구 우리 지금 구경을 해봤고 요 글로벌문, 글로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글로브 한 거잖아요. 지구촌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느낌의 단어가 지금 여기 적혀있는 글로벌문이라는 친구 일단 확인해 봤고 다음 예시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는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엔 지금 주석 설명을 조금 길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작하자마자 넘버에 0을 담고 있고 funk4를 호출하면 이 안에서는 넘버에다가 3을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글로벌 문인가 뭔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그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고 3을 담을 겁니다. 위에서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고 0을 담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함수 정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모듈의 이름 사전 그 자체를 한번 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func4를 호출할 겁니다. func4를 호출하면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도 지금 VARS 괄호를 닫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 이름 사전 그 자체를 출력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locals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globals에 대한 호출식을 각각 해서 뭔가를 지금 출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바로 F5를 눌러봅시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사전 내용물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의 이름 사전을 까봤을 때는 뭐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도 짠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자리에는 0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func4에는 그 함수 덩어리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듈의 이름 사전의 넘버에는 0이 담겨 있다라는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dir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안에서 지금 내 이름 사전 꺼내오고 싶네 하면 그 넘버 하나만 등재돼 있을 그 이름 사전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3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동일한 이름 사전을 지금 우리가 locals라는 함수를 써서 함수 호출식 구성하면 우리 손에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ocals 호출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텅텅 비어있던 이름 사전이 튀어나오고 글로벌즈, 요 글로벌이란 단어는 아까 글로벌문에서 확인했었죠. 요 글로벌즈, 지구촌인 애들과 같은 느낌으로 호출식 구성했더니 자, 여기는 분명히 내 이름 사전은 텅텅 비어 있었던 그 이름 사전인데 글로벌즈 호출식을 계산하면 모듈의 이름 사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이름 사전이 아니라 모듈의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버에 0 담겨 있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단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었고 아마 그거에 반대되는 로컬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유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컬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로컬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는 영어 수업하러 온 건 아니니까.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글로벌의 반대말은 보통 로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글로벌은 좀 더 광범위한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비되는 로컬은 조금 더 국소적인 내지는 지역적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텅텅 비어있는 그 이름 사전은 이 조그만한 함수 덩어리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에만 잠깐 쓰고 버릴 그런 이름 사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은 그 모듈 자체가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계속 새로운 이름 등재해 가면서 등등등 담겨있는 값 고쳐가면서 오래도록 써먹을 만한 이름 사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써먹게 될 이름 사전이고 반면에 요 텅텅 비어 있었던 그 이름 사전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걔네 둘을 각각 원래 우리가 모듈의 이름 사전이라 불렀던 걸 글로벌 이름 사전, 그 다음에 잠깐 함수 내용을 실행할 때만 쓸 이름 사전을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구분을 해서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로컬 이름 사전 보고 싶어 하면 로컬즈 호출하면 돼요. 근데 그런 로컬즈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실행 중인 함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이름 사전 보여줘 VARS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금 요 함수 내용물 실행할 때만 쓰는 그 조그만한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던져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지금 로컬즈 할 때랑 VARS 할 때 동등한 느낌으로 동일한 조그만 이름 사전을 던져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나는 지금 함수 내용물인데 모듈의 이름 사전을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글로벌즈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돼요. 그 각각의 이름 사전을 로컬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부를 수 있고 그 이름 사전 각각에 들어있는 이름들 역시나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이름 넘버에는 3이 담겨 있고 글로벌 이름 넘버에는 0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각각의 할당문을 지금 모듈 내용물이 되도록 적어놨을 수도 있고 함수 내용물이 되도록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 내용물이 되도록 적어놨다면 요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로컬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 사전이 어떤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 이번에 func4 내용물 실행해야 돼. 그러면 텅텅 비어있는 이름 사전 하나 또 들고 가서 스타트 해야겠구만과 같이
매번 함수 출식 계산할 때마다 비어있는 이름사전 하나를 준비해서 로컬 이름사전으로서 그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임시 이름사전 같은 느낌으로, 시한부 이름사전 같은 느낌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내용물 안에서는 나는 그 함수 그 자체, 이번 실행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듈의 이름사전이랑은 구분을 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넘버원 안에 제가 작성한 함수 정의 안에 이런저런 이름들 도입하는 할당문들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전부 다 모듈의 이름사전이 아닌 완전 이상한 또 다른 이름사전에 등재될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는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와서 지금 하는 게 예시 구경, 뭐 지가 혼자 코드 8개 들고 와갖고 지금 까보는 거 하고 있고 이제 절반이 지났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우리 아직 내 지식 수준은 4주차 숫자 맞추기 게임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그 뒤에 내용 영상을 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1, 2, 3주차 내용 한 번 더 구경하고 그 다음에 8-3 지도 내용 한 번 더 구경하면 5, 6, 7, 8주차를 다시 한번 도전해서 뛰어넘어 보는 게 가능은 할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한 번만 넘으시면 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달려서, 물론 미적도 중요하지만 미적 시험 끝나면 주말 동안 달려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주말에 공부하고 싶습니까? 주말에 등교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은 안 하겠죠. 대학원생들이나 하는 거죠. 주말 등교는. 저처럼. 저 어제 새벽에 등교했거든요. 아무튼 간에 주말에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월요일 수업이니까 선구자들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말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가면서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주말에 여기 서대문구까지 차를 타고 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동구로 온다면 제가 봐드릴 수는 있을 거거든요. 저 지금 그 왕십리역인데 당장 나오십시오 하면 졸린데 하면서 꺼지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네이메로 같은 거 내겠습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한다. 어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가 있으세요 한 다음에 가서 봐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말 동안 한번 챙겨서 뒷내용 한번 1, 2, 3주차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4주차 내용까지 확인하면 조금씩 5주차 내용, 6주차 내용이 납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해두시면 프로젝트도 재밌게 예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공 수업 다른 내용들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긴 지금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 그냥 이전까지 이름사전 하면 무조건 모듈의 이름사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모듈의 이름사전, 타임 이름사전, 빌트인 이름사전, 그런 식으로만 구분을 하면 됐어요. 근데 여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일단 이름사전을 로컬 이름사전과 글로벌 이름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모듈의 이름사전들을 글로벌 이름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펑크4 같은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이번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동안에만 비어있는 거 임시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 붙잡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국소적으로만 사용할 이름사전인 로컬 이름사전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비어있는 이름사전을 가지고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할당문들은 가장 가까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비어있던 이름사전에 첫 이름인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 3을 담는 거예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출력 결과를 통해 확인해 봤었다 보시면 됩니다. 걔가 로컬 이름사전이었고 그에 대비되는 글로벌 이름사전이 별도로 또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째 예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이전에 뭐 레프트랑 라이트랑 싸우네 막 그런 걸로 지금 과제 넘버 2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G 호출할 때 0번째 숫자, 1번째 숫자, 2번째 숫자 지정한다와 같은 것도 우리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프롬프트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등등 얘기할 때 이제 인수라는 얘기를 몇 번 섞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 인수는 여러분 지금 미적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X, Y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등등. 자, 펑크5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 정의 첫 줄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x, y 해갖고 적었어요. 그래서 얘는 x랑 y 값을 2개를 받고 스타트를 하는 친구입니다. 마치 add랑 비슷한 느낌으로 값을 2개를 받고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 이름 사전 먼저 까볼 것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그 두 값을 더해서 리졸트에다 담고 그 리졸트 값을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게 될 거예요. 와 같은 느낌의 함수 정의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func5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지금 모듈에다가 대놓고 적어놨어요. func5로 호출한다. 3이랑 5랑 집어넣고 호출한다. 아마도 8이 나오겠죠? 그 8을 리졸트에다 담는 할당문을 역시나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졸트 값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걸 마지막에 모듈 내용물이 되도록 적어놨어요. 잘은 모르겠으니까 이 친구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이름 사전 출력하는 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만 지금 마련해 놨어요. 따라서 지금 보이는 이름 사전들은 전부 다 로컬 이름 사전입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출력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F4 누르면 지금 보시면 아까 전까지는 함수 내용물 딱 실행하자마자 이름 사전 까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나 로컬 이름 사전 좀 줄래? 그거 바로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이름 사전 받아갖고 출력해서 봤더니 이미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가 돼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할당문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지금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전 예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얘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름 목록을 까면 이런 식으로 이름 사전이 비어있는 채로 스타트합니다. 근데 지금 다섯 번째 예시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5번 예시는 시작하자마자 까봤더니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등재를 해줬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등재를 해줬냐? 지금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전체 코드에서 그 두 이름은 여기서 지금 정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두 이름은 함수 정의 첫 줄에 마련해 놓은 인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면 XY 대신에 저만 한번 해볼게요. Y 한국말로 적어놨다면 오류가 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왜 X랑 Y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냐라 물어보면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얘 지금 인수 두 개를 받는 함수라고 정해놨고 그 각각의 인수 이름을 X랑 Y라고 정해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X 자리에는 3이 담겨 있고 Y 자리에는 5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선 그게 팩트죠. 3이랑 5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하고 있어요. 왜 X에는 3이 담겨 있고 Y는 5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현재로서는 이 함수 정의 내용물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요번에 이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그래서 내용물 실행하기 직전에 새로 만드는 이름 사전에다가 X 자리에 3을 담고 있고 Y 자리에 5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제 비로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치 여러분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진짜로 하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금 되짚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6주차 영상에도 들어 있었으니까 그것 한 번 더 보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납득이 쉬울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X자리에 3 담아놓고 Y자리에 5 담아놓고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로컬 이름 사전 까봤더니 진짜로 그 3이라는 인수값 5라는 인수값이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채로 로컬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인수 이름 옆에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를 했다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담겨 있다 보니까 요 X, 요 Y는 로컬 이름 X, 로컬 이름 Y를 쓴 셈 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이랑 5가 들어있으니까 결과는 8이 될 거예요. 따라서 리졸트는 8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졸트는 당연스럽게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return result하고 엔터를 치고 있어요. 자, 이 return문 의미가 두 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었죠. 과제 넘버 2에서 열심히 쓰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return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요 리턴 옆에 적어둔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이번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도록 지정하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 결과가 곧 리턴 값이야 라고 미리 정해둔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덧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8이 요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고 그게 위절트에 담길 거예요. 요 위절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름 위절트에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이름 위절트에 담겨있는 8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여기 3,5가 아니라 20,30이었다. 그러면 X자리에 20 담고 Y자리에 30 담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럼 리절트에 50 담는 거고 따라서 50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싸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자체는 6주차 때 우리가 이미 구경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한 거는 이름 얘기를 추가로 이름 사전 얘기, 로컬 이름 사전 얘기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를 확인을 한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은 이름 사전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넘버에 3을 담는다. 그러면 이름 사전에 넘버에다 3을 담는 겁니다. 등등등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요 인수라는 개념도 전부 다 이름 사전을 써서 다루도록 파이썬 동네는 설계가 돼 있다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6번째 예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요건 일단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 코드 메뉴에 별표 쳐둔 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을 함수 정의 하나로 구성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우리가 적은 셈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마음을 먹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여러분 피보나치 수가 뭔지는 알죠? 피보나치 수열. 규칙을 3가지 들고 있는 친구잖아요. 첫 번째, 만약 누가 나한테 1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해주면 돼요.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1 또는 2가 아닌 그보다 더 큰 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니를 나한테 물어봤다면 나는 예를 들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n-1번째 피보나치 수랑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넘버 마이너스 1번째 피보나치 수랑 넘버 마이너스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해서 그 결과를 위졸트에 담고 그거를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그걸 리턴하도록 지금 설계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잘 모르겠잖아요. F5 눌러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자, 보세요. 함수 출식 계산하기 시작하고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는 그게 숫자가 얼마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설계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2번째 피보나치 수 계산을 시작한 다음에 바로 그게 1이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지? 이걸 알려면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3번째를 알아야 되고 이걸 알려면 2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3번째를 알고 싶었으니까 2번째를 구했으니까 1번째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구했다면 우리는 3번째 피보나치 수가 2라고 답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왜 구하려고 했었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거랑 3번째 거랑 더해서 4번째 피보나치 수는 3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했냐?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등등등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들여쓰기를 중간중간 한 단계씩 더 하도록 지금 설계해 놨는데 그 부분은 그냥 상큼하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그 둘을 더해서 위졸트에 담고 그거를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리턴하도록. 그래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해볼까요? 뭐 10번째 피보나치 수 해볼까요? 하면 아무튼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55가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200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중간고사 끝날 때쯤엔 답이 나올 겁니다. 등등등 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점에는 완벽히 납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자,
우리 모듈의 이름 사전 왜 굳이 여러 개를 다루냐? 아무튼 이유가 있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미 납득하고 넘어갔었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기도 하지만 매번 함수 출시 계산할 때마다도 새로운 이름 사전 텅텅 비어있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짓 하고 앉아있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효과를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fib라는 함수는 인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넘버고 하나는 depth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에 계산 시작 어쩌고저쩌고 할 때 출력할 때 그 메시지 안에는 로컬 이름 넘버랑 로컬 이름 depth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depth는 일단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넘버입니다. 이 넘버는 로컬 이름 넘버예요.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에 뭐가 담겨 있냐를 우리한테 계속 출력을 해줬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에 5가 담겨 있는 이름 사전을 붙잡고 내용물을 실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요 수식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넘버 빼기 1 해서 4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 새로운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4를 담고 다시 한번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이름사전, 제2의 로컬 이름사전, 완전 별도의 이름사전을 들고 넘버에 4를 담아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 값은 4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동등한 이유로 3 담아놓고 시작하고 동등한 이유로 2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엔 지금 FIB에 대한 로컬 이름사전이 4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5가 담겨있는 애 하나랑 4 담겨있는 애 하나, 3 담겨있는 애, 2 담겨있는 애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 담겨있는 애를 가지고 실행하면서 지금 결과는 1이구나. 그래서 return 1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출시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1이라고. 비슷한 느낌으로 넘버에 1 담고 다시 한번 이름사전 만들어서 내용물 실행하고 1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결과 나오고 이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새로운 이름사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5 담아놓고 스타트했던 그 이름사전은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걔는 그 상태 그대로 세이브 해두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새로운 마인드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인드 플러스 이전과는 다른 값을 가지고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5가 담겨 있었냐, 7이 담겨 있었냐, 로컬 이름 사전이 지금 몇 개가 깔려 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걔네는 완전히 다른 이름 사전을 쓰는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싶은 건 그래서 내가 지금 내용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넘버 자리에 뭐가 담겨 있냐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내용물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른 로컬 이름 사전을 들고 실행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이전 이름 사전 붙잡고 실행했을 때 무슨 작업을 했었냐, 이름 사전에 뭐를 추가로 담았었냐 등등을 1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를 그냥 지금 처음 실행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로컬 이름 사전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그런 추가적인, 여러분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2학기 때도 저랑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C를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극단적인 표현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로컬 이름 사전을 그때그때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전에 로컬 이름 사전이 몇 개가 어디에 있었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가 부여된다라고 정도까지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모듈 이름 사전을 여러 개 도입할 때 효과랑 완벽히 똑같죠? 자, 우리 빌트인 이름 사전 안에 맥스라는 이름이 있냐 없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맘대로 내 이름 사전에 맥스라는 이름 등재해놓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다만 만약에 그렇게 써놓고 나 지금 빌트인 모듈에 맥스라는 함수 써야 되는데 할 때는 그때는 풀네임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남의 이름 사전, 다른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 등재되어 있나 신경 안 써도 되게 해주는 게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게 하는 메리트 중에 하나였어요. 성능은 느릴지망정. 로컬 이름 사전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FIB라는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호출할 수도 있고 심지어 FIB 안에 FIB 호출식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등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문장 안에든 어느 수식이든 적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로컬 이름 사전을 매번 함수 출식 계산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놓고 쓴다는 게 보장된다면 지금 FIB를 이전에 몇 번 호출했냐? 아니면 지금 호출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로컬 이름 사전 뒤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걔네랑 완전 독립적인 나만의 이름 사전에다가 넘버 자리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하게 될 거니까요. 따라서 역시나 다른 이름 사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메리트를 가져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는 별표 쳐져 있으니까 그러려니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시점에 완벽히 납득이 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차선책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7번째 예시입니다. 얘는 지금 두 가지 .py 파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두 파일을 다 열어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언더스코어 code.py랑 data.py 두 개를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2시간 안에 끝낸다고? 개뿔? 지금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세상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쉬고 남은 내용 절반을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재개해 봅시다. 파이썬 동네에는 일단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풀네임을 찍어서 남의 이름 사전을 털어가면서 거기 담겨있는 슬립이라는 거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적혀있는 프린트에다가 인트 값을 담는다든가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py 파일 2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5번째 예시 뭐냐면 x값이랑 y값을 더해서 리절트에다가 담는 예시와 유사한 목표를 이런 인수 개념, 그 다음에 로컬 이름 사전 개념을 쓰지 않고 대신에 두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해서 한번 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code.py에는 원래 적혀 있었던 그 덧셈을 수행한다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데이터 모듈이랍시고 해서 지금 x는 3, y는 5, 리절트는 0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각각 어떤 이름을 등재해 놓고 쓸 거냐에 해당하는 할당문들을 줄줄이 담아 놓고 썼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임포트 문을 지금 적어 놓고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이 임포트 문을 실행하면 요 .py 파일 내용물을 토대로 모듈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내 이름 사전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등재해 놓고 쓰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펑크 7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대로였다면 5번째 예시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5번째 예시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랑 더 할 건데를 x, y 인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컬 이름 사전에 뭐 x, y가 등재되네요. 거기에 담기는 값은 요 함수 출식,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담기게 되네요. 막 복잡한 얘기하고 막 리턴값 얘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내용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이번에는 인수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모듈에서 가져오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풀네임을 찍어서 데이터.x에 담겨 있는 거랑 데이터.y에 담겨 있는 걸 덧셈을 해서 그거를 리절트에다 담는다. 요 리절트는 뭐 로컬 이름이긴 한데 뭐 요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듈의 리절트 자리에다가 방금 덧셈한 결과를 담는다와 같이 할당문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둘은 하나로 합체를 시키는 게 물론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리턴문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x, y 담겨 있는 걸 더해서 그걸 리절트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한 겁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모듈 이름 사전을 털어가면서요. 그리고 여기선 단순히 펑크 7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고요. 그럼 이제 여기 담겨있는 3이랑 여기 담겨있는 5랑 더해가지고 리절트에 8을 담을 것이고 그걸 다시 원래 0 담겨있던 데다가 8을 담게 될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리절트입니다 하면 얘는 8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성공적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5번째 예시랑 완전히 동등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막 로컬 이름 사전이니 인수니 리턴 값이니 그런 거를 1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동등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렸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인수 개념은 어쩌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그때는 로컬 이름 사전 사용하는 걸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 내 데이터들을 담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3 담아놓고 여기다 5 담아놓는다 라는 거는 언제 실행하든 상관없이
이 모듈의 이름 사전은 계속 유지되는 글로벌한 이름 사전이니까요. 거기 담겨있는 3이랑 거기 담겨있는 5는 전혀 언제까지 담겨 있을 거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원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고 원할 때 거기다가 담아 놓을 수가 있고 와 같은 작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시까지 하면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모듈들 뿐만 아니라 함수 출식 계산,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때 매번 그때그때마다 별도의 이름 사전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에서 우리 함수 내용물 문장 실행하면서 내 이름 사전 다짜고짜 조회했더니 텅텅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름 목록이 0칸짜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이름 사전을 그때그때 새로 만들어서 써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스코프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도 뭔가 이름이 뜨면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텅텅 비어있는 걸 먼저 조회할 거고 거기에 예를 들면 dir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듈 이름 사전을 털 거고 거기도 dir 없기 때문에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고와 같이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전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둔 할당문 등등을 실행할 때 거기서 지금 새로 등재하려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방금 만들었던 별도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더 의인화하면 이전 모듈 했을 때랑 동등하게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시점에 내 이름 사전은 그 함수 출식 계산 시작할 때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을 그 텅텅 비어 있었던 이름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이제까지 봤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들은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는 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은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그 함수에 대한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비슷한 느낌으로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들을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으로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실은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파이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다른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제 넘버1에서 그 짓을 해갖고 우리 고인물 친구들이 쉽게 문제 해결하는 걸 막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요 로컬 이름 사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별 효과는 없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설명은 맞기는 한데 뭐 그냥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 있는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함수 정의가 적혀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이 글로벌 이름 사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새로 만드는 게 로컬 이름 사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문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어요.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글로벌 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지정해둔 이름, 이전에는 넘버였어요. 그런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절대로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언급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일종의 선언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이 넘버란 이름, 로컬 이름 사전엔 절대로 적지 말아줘와 같이 정해두는 셈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글로벌문을 적어뒀다면 함수 정의 내용물 적는 동안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3번째 예시였죠. 이렇게 적어놨다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동안 지금 이 넘버라는 이름은 로컬 이름 사전에 적으면 안 되는 이름이구나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이 넘버는 3 엔터 이 할당문을 실행할 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에 이 넘버를 등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이름 사전, 이 함수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 넘버를 등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글로벌 문 적어두면 글로벌 넘버 엔터 치면 그 넘버란 이름은 절대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만 더 멀리 있는 글로벌 이름 사전을 건드리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할당문 예시만 보여드렸지만 얼마든지 함수 정의나 임포트 문이나 for 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돼요. 저 이름 자체를 로컬 이름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정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얘기가 굵은 글씨가 돼서 튀어나와요. 인수는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 인수라는 표현을 좀 중의적으로 쓰는 편이긴 한데 이제 원문을 놓고 본다면 인수 이름,
x, y, left, right 같은 거는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인수 이름은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수 이름에 담기게 될 내 캐릭터 정보, 상대방 캐릭터 정보라든가 3, 5라든가 등등 그렇게 앞으로 담기게 될 그런 값들은 아규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함수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정하는 그 함수의 인수 이름들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돼요.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그 함수 자체의 이름 funk1, funk2, funk3 등등은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곳의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이름이 등재됐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조합하면 여러분은 그 글로벌 이름인 그 함수의 이름을 적어서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funk1 괄호 닫고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 funk1이라는 이름 자체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어야 돼요. 또는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 실행하면 내 이름 사전에 funk1을 등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수 이름이 로컬 이름이냐는 여기선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아무튼 함수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라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 출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뭐랑 뭐를 집어넣고 저걸 호출할 거냐와 같이 정하는 셈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새로 만들게 될 그 로컬 이름 사전의 인수 이름 파라미터 자리에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수 값으로서 먼저 담게 돼요. 그래서 3,5 하고 적어놨다면 리터럴 3 계산한 결과값을 x자리에 담고 5를 y자리에 담고 스타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할 때 나왔던 거고 그 중간에 지금 로컬 이름 사전 개념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인수랑 관련한 데이터 흐름도 이름 사전을 써서 다루도록 설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봤던 슬라이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면 자, 이게 6주차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물을 이렇게 생긴 것처럼 마치 할당문 먼저 실행하는 것처럼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다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게 오늘이 됐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확실히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도록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해 둘 수 있습니다. 개인용 함수 G에 대한 함수 출식, 괄호 안에다가 매번 매 라운드마다 사용자가 입력한 서로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이름, 초이스 0, 1, 2 같은 거 적어놓고 함수 출식 구성을 끝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둠으로써 동일한 함수, 동일한 코드 덩어리에 대한 함수 출식을 여러 번 적어뒀다 하더라도 매번 동일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매번 서로 다른 인수값,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매번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쩔 때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어쩔 때는 적절한 실패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든가 하는 게 전부 다 요 인수 개념을 통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들은 전부 다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데이터를 넣어놓고 스타트할 거냐를 괄호 안에 수식을 적음으로써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나중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정하게 될 특정될 인수값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덧셈을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힘 능력치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민첩 능력치 비교하면 되는 거냐 등등을 본인이 직접 정해둔, 비록 과제 넘버2는 제가 정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인수 이름을 적어가면서 레프트의 힘 능력치, 레프트의 민첩 능력치 등등 과 같이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미리 정해두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리스트를 어떤 순서대로 어떤 칸들을 다룰 거냐를 열심히 여러분 분기 흐름으로 열심히 지금 과제 넘버2에서 구성해 놨었고, 그래서 나중에 레프트가 누가 될 거냐 라이트가 누가 될 거냐는 테스터가 그때그때 다른 거를 집어넣어 가면서 여러분의 듀얼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냐, 제출 가능하냐를 재봤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 다시 보면 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조금만 더 구경해 볼게요. 요 add 3,5를 한번 봅시다. 자,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정한다 보시면 돼요. 인수 이름 x랑 y로 할 거야. 그 다음에 add란 무엇이다. 함수 내용물은 전부 다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합니다. 이 함수 정의 자체를 그 사람이 오로지 다 적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도중에는 그래서 3이랑 5를 어디다 담는 거냐, 그 다음에 덧셈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등등을 미리 정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 값이 어떤 식으로 계산될 거냐까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반면 함수 출식을 어떤 모듈에 어떤 문장에 어느 자리에 적을지, 그 다음에 이번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하게 될 인수값을 뭐랑 뭐로 할지는 함수 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함수 출식을 본인의 손으로 적는 것이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실행해서 x에 뭘 담을 것이며 y에 뭘 담을 거냐, 그 다음에 이 add 출식을 지금 할당문에다 적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x 더하기 y 결과값을 어디다가 담아서 최종적인 데이터 흐름을 끝을 낼 거냐를 정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하면 자 봐봐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를 정해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하면 그럭저럭 지금 데이터 흐름이 잘 보인다라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을 미리 정해놓고 그때그때마다 파란색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밀어놓고 새로운 데이터 계산해서 그 결과가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를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주차에 대한 보강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인수나 리턴 값 얘기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로컬 이름 사전, 아이고 지금 모듈 이름 사전 5주차 내용 메모리에 칸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로컬 이름 사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쓰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글로벌문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이 이름 제발 로컬 이름 사전 나 모르니까 그거 쓰지 말고 제발 모듈 이름 사전에 등재해 줘와 같이 글로벌문을 열심히 떡칠해 가면서 복잡한 스코프랑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회피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그게 좀 번잡하다라면 데이터들을 몰아서 담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도입을 해서 쓰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풀네임, 데이터 점 해가면서 착실하게 적으시는 한 스코프 관련해서 큰 걱정 없이 각각의 이름들 x니 y니 리절트니 등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포트문에 as 어쩌고 기능을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적어도 우리 기말 프로젝트로 GUI 프로그램 만드는 정도 시즌까지는 이 방식, 로컬 이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인수 개념 그렇게 자주 쓰지 않고 데이터만을 몰아서 담기 위한 별도의 뭔가 덩어리를 갖다 놓고 걷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 차근차근 담아가면서 등재해가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번 주 최종 목표에 살짝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 최종 목표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는 목표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압축 파일 까시면 final.zip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final.zip을 압축을 푸시면 .py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코드랑 데이터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한꺼번에 열어주시고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어떻게 하냐? 일단 띄워놓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한국말로 주석을 이것저것 적어놨어요. 여기서의 목표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전부 다 여러분의 손으로 구성하되 그거를 두 모듈, 두 .py 파일에 나눠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de.py에는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지금 보시면 미리 함수 정의를 세 덩어리를 준비해 왔어요. 이 세 부분에 각각 나눠가지고 각각의 문장들을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data.py에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아두기 위한 이름들을 미리 등재해둘 적절한 할당문들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뭐 left, right가 필요하다. left는 0, right는 0과 같이 할당문을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하는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code.py 적을 때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문장, 그 다음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담아두는 문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문장들을 서로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3등분을 해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경해 봤고 뭐를 만들지 잘 모르겠다라면 이 정도 예시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에서
요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볼게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넌 좀 더 이상한 거 해보고 싶다라면 요 아래 적혀 있는 목표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는 소개를 해야겠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데이터 모듈에 대한 소개를 살짝 빼먹었는데 그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이터 모듈 보시면, 자, 우리는 결국은 뭐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랑 내가 미리 준비한 데이터랑 주사위 굴려서 방금 만든 데이터랑 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주사위는 굴리지 않는다 치고,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로그인을 한다라는 건 미리 서버에 담겨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랑 저 사람이 방금 엔터 쳐서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둘 다 동일하냐를 재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유저네임은 마스터2, 비밀번호 패스워드는 렛미인 나 들여보내줘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저 사람이 로그인에 성공하려면 이걸 답을 맞춰야 된다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미리 리터럴 적어가면서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0번 자리에는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할 데이터인데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두는 데이터를 세팅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getData 호출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저 사람이 입력한 유저네임, 저 사람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받아서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저네임, 예를 들면 entered와 같은 느낌으로 처음 일단 0글자짜리 담아두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entered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하겠죠.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인풋 호출식 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두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게끔 적절한 이름들 먼저 정해두고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 2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로그인이 성공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is login successful은 뭐 fal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데이터 이름을 정해 놓으면 이제 각각의 함수 내용물 안에 적어야 되는 목표들이 좀 더 깔끔해지는 겁니다. 자, 주석은 당연히 안 치셔도 돼요. 담기를 하면 돼요.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역시나 할당문을 써서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요 이름은 옆집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위에 임포트문 상으로 데이터 점 하면 되는 거니까 데이터 한 다음에 점 찍고 요거를 쓰도록 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와 같이 적어야 된다는 점이 약간의 불편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풀네임을 적어야 된다라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우리 막 로컬 이름, 인수, 리턴 값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코드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데이터 4개가 다 준비되면 이걸 토대로 우리는 로그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들고 가서 is login successful에 true 또는 false를 담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is login successful에 담겨있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 출력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몸통에 해당하는 건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날짜 할 때랑 동등하게 F5만 눌러갖고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 내용물 안에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아마도 여러분 할당문 또는 프린트 호출식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될 거예요. 해서 F5 눌렀을 때 성공적으로 로그인 할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네임 찍어야 된다라는 점만 제외하면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제 넘버1 최종 버전 설명할 때도 살짝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우리한테 지금 급소는 우리가 지금 if문 적을 줄 몰라서 while문 적을 줄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그 할당문을 딱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자리에 원하는 데이터를 담도록 할당문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은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담지 못하니까 지금 필요한 데이터들 꺼내 와가지고 비교해서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같은 걸 지정하는 그런 조건식을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털리기 시작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입력해야 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거 미리 세팅해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담게 될 거니까 걔네들은 일단 이름만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Data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정하지 않은 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거나 아니면 주사위 굴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하는 작업, 로그인 성공이냐 실패냐에 해당하는 걸 계산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두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들 잘 한 것 같아요. 할당문 적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여기다 그냥 유저네임 엔터드 하면 우리 아까 본 바로는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걷다 담아둔 거는 곧 사라질 겁니다. 이 안에서만 써먹는 이름 사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는 풀네임을 찍어서 여기서 임포트 해놨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지금 0 담겨있던 거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담도록 는 왼쪽에 풀네임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할당문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요거를 이름에 대해서랑 비밀번호에 대해서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미리 세팅해둔 이름이랑 비밀번호, 저 사람이 입력한 이름이랑 비밀번호 4개의 데이터가 다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본격적인 계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계산은 이 데이터 4개를 다 모아서 true 또는 false를 만들면 됩니다. 그걸 이제 프로세스에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AND 연산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 모듈에 있는 그 두 이름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 2개가 동일하다면 나는 그럴 때는 is login successful에 true를 담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담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 값을 그대로 할당문으로 해서 밀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번잡하다라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분기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data.username은 data.username entered 와 같다면 그 다음에 또 패스워드죠.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럼 이제 data.is login successful은 true 하고 리턴해 버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data.is login successful은 false를 담고 끝내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분기 흐름을 도입을 해서 아무튼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만 이 할당문을 실행하도록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리턴문을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러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불 형식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지금 성공한 거냐 아니면 반칙패한 거냐와 같이 양자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문을 적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리턴문 같이 이 밑에 있는 거 실행 좀 안 했으면 좋겠네 할 때 여러분이 적음직한 그런 문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게 아니다라면 얼마든지 뭐 여러분 뭐 구상하면 되겠죠. 여기는 둘 다 만족해야 true고 여기는 하나만 만족해도 false가 되는 겁니다. 등등과 같이 분기 흐름과 할당문들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연산자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다면 아무튼 나는 지금 로그인에 성공하면 true를 담는 거고 로그인에 실패했다면 false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만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바로 할당문을 적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풀네임을 적는 것만 유의한다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등등등 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master 2 let me in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면 누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당신의 아이디가 이상합니다. 비밀번호가 이상합니다. 알려주지 않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적절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뭉뚱그려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게 대세잖아요. 저 해커가 힌트를 알지 못하게요.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이름과 관련한 얘기의 끝이고 로컬 이름을 일단 먼저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근데 얘는 아마도 지금 당장 우리가 내 목표에 걸맞는 적절한 로컬 이름 사전 막 고쳐가면서 새로운 이름 사전 만들어가면서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의 GUI 프로젝트 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좀 번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차선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져가고 그 모듈 이름 사전은 내가 한번 임포트 해두면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들만 담아두기 위한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py 파일 하나 마련해 두고 처음부터 걔 임포트해 두고 그 다음에 그 모듈 이름 사전을 털어가면서 풀네임을 적어가면서 필요한 데이터 생길 때마다 담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오도록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 구성하시면 그럭저럭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좀 감안해서 차선책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자 8-2에서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수미상관을 위한 2주차 때 튀어나왔던 실행을 8-2주차에 마지막으로 구경해보고 끝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복습 플러스 이전에 우리 엄청 오랫동안 써봤는데 이제서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고 끝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3이랍시고 지금 지도 하나 올라가 있는 거 구경하는 것도 그 8-2 영상 끝부분에다 담아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제 넘버 3는 아마도 오늘 내지 내일이면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 몇 명의 캐릭터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담아서 다시 한번 대결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의 과제 넘버 3가 곧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걔는 조금 어렵고 테스터도 조금 더 복잡한 친구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 공부 겸사겸사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친구는 이번 주에 출제되지만 10주차까지 제출 기한으로 잡을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다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테니까 여유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해두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시험 내용 물어보고 등등 하는 시간으로 써보도록 합시다.